아내와 나는 결혼한 지 오래됐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지만 내가 해외로 나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상 따로 사는 시간이 더 길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국을 자주 찾지 못했고 결국 아내가 혼자서 애를 키웠다. 키웠다고는 하지만 거의 방치되듯이 컸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커서 각자 독립했고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살고 있지도 않다.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깊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나 역시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내도 혼자 지내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그래도 남편이라는 위치 때문인지 혹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편해서였는지 아내의 생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아내는 술을 파는 식당에서 일했다.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한잔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지냈다. 동네에서 소문도 많았다.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과 가볍게 만난다는 얘기도 들려왔고 원나잇을 즐긴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누가 내게 직접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어차피 내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도 길지 않았고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동네 친구들과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가졌다.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 편했고 한 집 건너 아는 사이들이라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모임에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내와 내 친구 하나,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친구는 내 오랜 친구였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아내와도 알던 사이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 앞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둘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그런 장면을 못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 분위기가 낯설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예민한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원래도 아내에 대한 소문이 많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내 친구와 어떤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침대 파트너라든지 동네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정작 나만 모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웃기는 일이다. 나도 해외에서 그동안 다른 여자들을 만나왔으면서 아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뭘 어쩌겠나. 지금 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따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내가 없는 한국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온 지가 오래됐고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날 아내와 내 친구가 마주보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내가 지금껏 모른 척하고 있던 것들이 실은 너무나 명확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다. 사실 처음 본 것도 아닐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는 없었다. 애초에 아내와 나는 부부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다. 나는 해외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서 혼자 남아 생활을 이어갔다.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들도 이제 와서 신경 쓸 필요는 없었지만 내가 없는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당연히 여자들도 있었다. 처음엔 외로운 밤을 달래려는 만남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돌아오면 여전히 남편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고 다들 아는 얼굴들끼리 어울리며 지냈다. 그게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아내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해외에서, 아내는 한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단지 내가 그걸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번 신경이 쓰이니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의미를 가지게 됐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늦은 귀가, 가끔씩 걸려오는 술에 취한 목소리의 전화,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동네에서 아내를 마주쳤다. 일부러 찾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마침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동네를 돌아보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내는 식당 근처에서 몇몇 남자들과 어울려 있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내 친구도 있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내내 아내와 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그 친구. 나는 일부러 멀리서 지켜봤다. 가까이 가면 그 장면이 더 명확해질까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가 아내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내 친구는 아내의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아내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술잔을 들어 올리면서 살짝 몸을 기댔다. 그는 능숙하게 아내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고, 그녀는 그 손길에 기분 좋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장면을 보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스킨십이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 친구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아내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 술잔을 내려놓더니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내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의 턱을 잡아 올리며 입을 맞췄다.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저 가벼운 스킨십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익숙한 움직임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하고 있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친구가 우리 부부 모임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던 모습, 사소한 농담에도 둘만 아는 듯한 웃음을 나누던 순간들, 내가 없을 때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챙기던 그의 행동들. 나는 지금까지도 이걸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 친구는 서서히 손을 움직였다. 아내의 허벅지를 쓸어올리던 손이 천천히 올라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더니 어느새 가슴께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난스럽게 그의 귀를 살짝 깨물고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아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리며 생각했다. 이제 저 둘은 오늘 밤을 함께하겠지. 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아내는 얼마나 많은 밤을 이런 식으로 보냈을까? 내가 모르는 남자들과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긴 일이다. 나도 해외에서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나도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으면서 왜 아내가 그러는 건 보기 힘든 걸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확실해졌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의 관계를 끝냈다. 다만 법적인 관계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아내를 내 아내로 여기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내를 마주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렇게 끝내기로 했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해외로 떠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공항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그날 본 광경을 아내에게 직접 따졌다면 어땠을까? 다퉜을까? 아니면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변명했을까? 하지만 그런 상상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따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나만 초라해질 뿐이었다. 짐을 붙이고 출국장을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내와 내 친구가 키스를 나누던 모습,
서로의 몸을 탐하듯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주고받던 그 장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감정이 일지 않았다.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없었다. 그냥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고,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나 있었다는 걸,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간다. 아내는 단답으로 답장을 보냈다. 잘 가. 그걸로 끝이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기분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는지도 모른다.